예,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계 4대 오페라하우스의 세 번째는 당당히 들어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이야기 토크하겠습니다. 177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1778년도 240년이 넘었죠. 그쯤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웅장합니다. 그 사이에 객석의 변동이 많았었는데 지금 3,600석 정도 되는 발코니 객석이 6,000까지 있죠. 웅장한 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누가 지시했느냐? 당시에 밀라노를 통치하던 신성로마 제국 카를 6세의 장녀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자 황제가 지시해가지고 천재 건축 수학 천체학자이던 조세프 무슨 마리니라는 그분이 건축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건축 비용을 박스석이라고 있는데요. 발코니석이죠. 이 박스석을 구매한 귀족 가문들이 건축비를 댔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은 1층에 좌석이 VIP석, 로얄석이고 발코니석이 저렴한데요. 과거에는 박스석이 귀족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과거에는 극장 건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왕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건축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코니석이 내부로 도출되어 있죠. 그래서 무대 시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럽 공연장들은 발코니석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대 시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귀족들이 돈 주가지고 사는 그런 비싼 좌석인데 사색이 생기면 안 되죠. 이 귀족들이 돈을 많이 댔습니다. 연간 이용권을 사버리는 거죠. 라스칼라 극장에 이 좋은 좌석 박스석에 돈 많은 가문에서는 몇 칸을 다 사버립니다. 이 몇 칸까지는 1년, 3년 동안 다 우리 가문 거, 내 거, 아무도 못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비단, 그림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고 무슨 가문 이랬었죠. 1층 객석은 그 귀족들을 태우고 마부들이나 또 몸종들 이런 사람들이 서서 보기도 하고 대충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죠. 꼭대기층에 갤러리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석에 진정한 마니아들이 앉아서 구경을 했지요. 핫한 지역이죠. 핫한 지역. 갤러리석. 프랑스가 이 밀라노를 점령한 1700년대 후반부에 귀족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 박스석을 없애버리고 쪼개놨죠.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객석의 변화가 있습니다. 입석을 또 없애가지고 밀라노시에서 근대에 들어서 가지고 입석 매니아들이 왜 입석을 없애냐고 우리는 입석을 통해서 공연을 보면서 인생을 가꾸는 사람들인데 나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몇 명이 또 어불려 가지고 또 소송을 또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국됩니다. 아주 오래 가죠, 그 소송이. 그래, 결국은 이제 밀라노 시한테 지는데 그 입석 매니아들이, 연주자들이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는 일본의 산토리 홀입니다. 꿈의 무대가 한 서너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일본의 산토리 홀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산토리 맥주 있죠, 일본. 바로 그 회사 맞습니다. 산토리 홀딩스. 그 회사가 위스키 출시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만든 공연장이 일본의 산토리 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라얀이 건축 지도를 하였고요. 서울에 그거 롯데타워 110층입니까? 그 빌딩 안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 클래식 전용 공연장, 그 공연장을 건축 음향 하신 세계 3대 건축 음향 디자이너 일본의 도요다 야스히사 박사가 건축 음향을 한 공연장입니다. 산토리홀. 성악가들이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입니다. 왜? 이탈리아는 성악의 본고장입니다. 왜? 이탈리아가 발음이 제일 감미롭습니다. 유럽 여타 국가나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오페라 곡을 만들 때도 이탈리아어로 굳이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성을 배러 많이 가죠. 이탈리아는 성악의 본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부가 라스칼라죠. 그래서 성악가들은 꿈에도 서고 싶어하는 무대가 라스칼라인데, 그러나 제일 겁내는 곳이 라스칼라입니다. 왜? 이 대대로 몇백 년 전부터 이 라스칼라의 관객들이 이 갤러리층의 핵심 매니아 관객들이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야유를 보내고, 못하면 못한다고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못한 분을 야유를 퍼붓습니다. 판플렛 집어 던지고 물컵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줌마 못하면은 잘하면 잘한다고 또 앵콜하고 또 막 환호를 지르고 물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라스칼라에서 관객들이 꼭대기 갤러리에 서민들 매니아층들이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은요, 앵콜이 공연 다 끝나고 앵콜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고 준비된 곡을 하는 것이 앵콜인데요. 과거 이탈리아에서는 공연 도중에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데 잘한다. 그러면은 갤러리에서 앵콜 막 집어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곡을. 그게 앵콜이었죠. 이걸 하지 말라고 카트 시킨 사람이 토스카니입니다. 토스카니가 현대 공연장 문화에 획을 많이 그었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에 뭐 잡았어 여자 관객들. 지연 관객 입장시키지 마. 요즘 전국의 공공공연장에 써 있는 금지사항들 토스카니가 많이 만든 겁니다. 토스카니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앵콜을 받지 못한 가수들은 그 해는 그냥 저 땅 무는 거죠. 주눅이 들었어. 나는 앵콜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쓸쓸히 뒷골목을 거닐고. 앵콜을 받은 가수는 1년 내내 얼굴에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꽃이 핍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열정적인 공연장의 한 단면이었고요. 근래에 들어서 이 라스칼라의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서 월급 봉투는 한 달에 1,300개가 나갑니다. 1,300개가. 볼쇼이 2,500개. 라스칼라 1,300개. 1년 예산은 약 4,500억 원쯤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 국립과학원, 거기도 대극장, 소극장 있고 예술단들이 있죠. 총 직원이 400명쯤 되고 1년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있을 때가 300 몇십억이었는데 이제 4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라스칼라의 1년 예산이 1,300억 원입니다. 1,300억 원.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왔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제시를 했죠. 라스칼라에. 우리가 1년에 한 50억 원쯤 후원하고 사우디에 라스칼라 센터도 짓고 아카데미도 짓고 라스칼라 기획 공연을 막 유치해 줄 테니까 라스칼라에 이사 자리 하나 좀 주세요. 줄래 말래 하니까 회의가 벌어졌죠. 라스칼라에서. 퇴력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이탈리아의 국보급 공연장에 이사 자리를 넘겨주느냐. 또 누구는 예술이 무슨 죄가 있노. 예술하겠다는데 우리가 그 돈 안 받으면 그 돈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의장인 시장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 뒤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기름회사, 국유 기름회사 아람코를 통해서 후원하겠다. 그랬었죠. 아람코. 이 라스칼라를 빛낸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용수가 2명 있는데요. 에뚜알이라 불리는 에뚜알이 위치해 있는 무용수입니다. 남녀 무용수죠. 에뚜알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수석 위에 등급이죠.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의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를 미국 이거 무용수를 등급을 부르는 호칭이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다른데요. 미국은 수석 무용수를 프린시펄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수석 무용수를 프리미에 당세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리미에 당세즈 밑에 세컨드 솔리스트를 쉬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군무를 카드유 군무 리드를 멍케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수석 무용수를 프린시펄, 그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프리미에 당세를 해도 대단한 지위입니다. 수석이죠. 오페라 극장 250명 무용수 중에 넘버 1 수석 프리미에 당세제. 그 위에 등급이 에뚜알입니다. 에뚜알이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에뚜알 별 중에 별. 이 라스칼라의 별 중에 별이 누구였느냐? 물론 다른 극장에 또 수습도 하기도 겸하기도 합니다만서도 기억할 만한 두 사람은 남자 볼레르와 여자 자하로바입니다. 자하로바. 몇 억 번에 1억 번인가? 남자 무용수들 여자 무용수들 훈련한 거 있죠. 발가락 끝에 서가지고 온몸을 들어 올리는 그 훈련. 그걸 1억 번 했다던가. 근육 보면은 인간의 근육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것은 인치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근육의 볼레르라는 남자 무용수가 있고요. 신이 빚은 몸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자하로바라는 무용수가 있습니다. 라스칼라의 에뚜알 호칭을 받은 자하로바. 우크라이나 출생인데요. 조준소이라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죠. 옛날에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다 같은 한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에는 과거에 국가무역위원회라고 상간벽지까지 찾아다닙니다. 골격과 자질이 되는 어린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상간벽지까지, 시빌의 오지까지 찾아다닙니다. 어디서? 소련 국가무역위원회에서. 거기에 발탁된 사람이 자하로바입니다. 자하로바. 고민을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애가 무용에 소질이 있다는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러 보내겠어요. 우리 집은 돈도 없고 하는데 엄마가 아니다. 얘 인생은 얘 인생이다. 밀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애를 교육 보냅니다. 처음에는 키예프 그 무용학교에 보내고 거기서 혹독한 수업과 당금질 끝에 러시아 가면은요 역사가 250년 이상 되는 바가노바라는 무용학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죠. 과거 왕조 시대에 몇 대 왕조 시대에 러시아가 문화 왕따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한 시기에 프랑스의 국립무용단의 발레리노 수석 코치를 초대해가지고 전수받는 와중에 생기는 것이 요 바가노바 무용학교입니다.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세계 발레에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이 바가노바 무용학교인데요.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죠. 자로바가.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든 그 바가노바 학교에서 월반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실력과 불굴의 노력으로. 무용을 하죠. 발레합니다. 몸 보시면은요, 사람의 몸이 아니죠. 그냥 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새의 몸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세계가 내린 표현이 신이 빚은 몸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하로바. 그 뒤에 국회의원도 하게 됐습니다만서도 자하로바. 라스칼라의 무용 에뚜알이었죠. 에뚜알. 2002년부터 2004년도 사이에 요 라스칼라 극장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많이 낡았죠. 누가 했느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울에 저기 교보생명 본사이 빌딩 가시면은 그걸 리모델링 해놨습니다. 그게 더 붉은 톤이 많이 들어가요. 붉은 톤이. 그 건축가가 라스칼라를 리모델링 총지휘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2년의 리모델링 끝에 재개를 하는 그날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 명의로 초대장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사 1000명한테 다 보냈죠. 그리고 첫 리허설 공연은 수관 스태프들과 그 가서 불러 모아가지고 다 먼저 보여주고 1000명한테 초대장 보내고 그랬죠. 이때 티켓 가격이 제일 비싼 게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옵니다. 이탈리아의 국보급이죠. 공연장의 리모델링 2년도 마치고 재개하는 어마어마한 날이었죠. 누가 또 왔느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배우 소피아 로렌, 이 또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 남자하고 손을 탁 잡고 발장을 끼고 또 입장을 합니다. 소피아 로렌은 또 평소에 패션이 뭐 떴느냐? 밍크 코트에 가슴이 푹 파인 망사 뭐 드레스에 밍크 코트에 챙든 모자에 이거 나타나죠. 그게 또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또 그 소피아 로렌이 또 밍크 코트 입고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또 동물 보호 단체에서 티켓 뜨고 또 데모합니다. 그 입구에서 입장하는데 불쌍하다. 동물 껍데기 동물 그거 가족 입지 마라. 동물 보호하라 데모하고 또 당시에 또 오펠 자동차 해고된 노동자들이 문화만 살리냐 노동자도 살리라고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그렇게 리모델링 기념 개항 공연은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문화에 대해서 지출해도 된다는 센테이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세에 따라서 이만큼 해도 된다, 안 된다. 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없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많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뭐 축구 경기 수익금으로 또 수리하기도 하고 또 뭐 문화예산을 땡겨가지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린 토스카니니 선생께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연주를 많이 개최해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라스칼라 보수비에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토스카니니 선생은 이 라스칼라의 극장 그거 뒤에 보시면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에 세워져 있고요. 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분이니까. 토스카니는 성격이 제가 프랑스 편에서 모딜레를 말씀드렸죠. 엄마의 문학적인 은학적인 피를 타고난 비운의 화가. 그 토스카니의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었느냐?
붉은 셔츠 의용단 단원이었습니다. 됐나? 됐다 하면은 뭐 밤새도 잠도 안 자고 어디 뛰어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막 다음날 깃발 들고 막 선두에서는 약속을 꼭 지키는 붉은 셔츠 의용단이었죠. 그 피를 타고 났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근데 뭘 하느냐? 지휘를 하죠, 지휘를.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의 비극? 연주단원들의 비극. 칼 같은 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연주단원들의 비극.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요 토스카니니는 그리고 토스카니니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라스칼라의 예술 감독들이 있습니다. 예술 감독들 현대에 들어오면서 라스칼라를 세계 정상에 다시금에서 내려오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도록 6살 때 작곡을 시작한 빅토르 데바타, 빅토르 데바타. 다음에 2017년도에 우리 경기도 성남시입니까? 거기에 지휘자로 오신 회당 출연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고 온 리카르토 무티, 빅토르 데 아바타인가? 이 지휘자분이 토스카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관이 극장을 떠날 때 빈 극장에서 연주자가 같이 베토벤의 장성교향곡을 지휘한 빅토르 데 사바타, 이분도 예술감독 하셨고요. 리카르토 무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경기도에 초대도 왔을 때 말들이 많았죠. 웬 국회의원 한 분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연주에는 무슨 저렇게 비싼 돈 주고 하니까 표를 산 수십만 원짜리 표를 산 시민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뭔 사람들이라고 그따위 말을 내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또 누구는 비싸다. 전부 다 데리고 와도 연주단 다 데리고 와도 그렇게 안 한다. 누구는 그 지휘자가 보통 지휘자냐? 라스칼라 예술감독이다. A급은 다르다. 또 누구는 중국 봐라. 축구감독 연봉 따따블 주고 데리고 오지 않느냐? 누구는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문화기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남은 건 뭐가 있느냐. 이런 화두를 던지던 일이 리카르토 라스칼라 예술감독 하셨던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토 무티의 방한 건이었었죠. 요 토스카니니는 라스칼라를 세계적인 반열에 우뚝 서고 유지되게 만들었던 토스카니니 지휘자는 1886년도입니까?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지휘자로 등단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19세밖에 안 됐습니다. 브라질에서 했습니다. 지휘자를 브라질에서. 왜? 당시에 이탈리아 그 연주단이 어느 연주단이 친선 흥행 기획 공연으로 브라질과 조인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인 공연을 갔는데 그래서 토스카니도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 화합찬에서 브라질 사람을 부지휘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측에서 브라질 지휘자를 해고를 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열받아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밀란 이탈리아에서 간 팀이 지휘자 부지휘자 다 올라와서 지뢰도 야유를 던지고 별거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공연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전부 다 수십 명이
그때 누군가 한 명이 단장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스카니는 눈이 안 좋았습니다. 비상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토스카니는 노력을 했죠. 지금도 살아있을 당시에 전성기 때 토스카니는 오페라곡, 무슨 교향곡 몇백 개 악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악기마다 악보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통째로 다 외웁니다. 토스카니는. 왜?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토스카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가 평소에 다른 악기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는 친구인데 좀 다른 방법도 없고 한번 맡겨보지요 라고 한 겁니다. 단장이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토스카니 앞으로 나갑니다. 한다고.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악보를 탁 덮어버리고 쥐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좀 듣더니만 조용해지고 하다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연주를 마치고. 토스카니가 해결한 거죠. 그 어린 토스카니가 정리를 다 해버린 거죠. 이때부터 토스카니는 지휘자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 돌아와 가지고 여타 다른 악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30대의 나이에 토스카니가 라스칼라의 예술 감독이 된 겁니다. 되면서 그동안 봐왔던 음악계의 어떤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죠. 개혁을. 이때 나온 것들이 지연 관객 입장시키지 말고 문 닫고 여자 관객들은 뭐 모자가 패션 일종이라서 모자 쓰고 강을 시끄러 벗으라 그래. 다 벗기고 뭐 그 당시에 무솔리니가 통치자였죠. 뭐 공연하기 전에 뭐 오니까 뭐 혁명가를 연주해라. 시끄러워. 너 안 해. 공연하기 전에 로비에 뭐 당 찬양하는 사진과 이런 것들 갖다 그려라. 너 안 해. 1절. 그래서 어느 날 공연장에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토스카니가 그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서두르죠. 계획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시콜콜 국가와 또 부딪히죠. 그래서 토스카니가 열받아가지고 미국 메트로폴리탄으로 넘어갑니다. 예술감독으로. 또 거기서 아니 선생님 뭐 좀 불편하시면 우리도 잘해드릴 테니까 우리 쪽 와셔가지고 좀 손 좀 봐주 오고 갔겠죠. 그래서 토스카니가 메트로폴리탄으로 넘어가서 하기도 하다가 또 거기서도 또 불같은 성격이 국가와 또 부딪혀가지고 다시 또 라스칼라로 오기도 하고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토스카니 가고 나니까 예술적인 완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발 와달라고 또 편지를 여러 수십 통을 바리바리 보내기도 하지요. 그때 토스카니가 답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연주하지. 메트로폴리탄의 잿더미 위에서 라는 답장을 주기도 하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는 미국에서 죽었는데 장례식은 이탈리아에 와서 치렀죠. 다음 시간에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라스칼라 극장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토스카니니 툭하면 지휘봉을 때려 빻았다는데 툭하면 연주자들이 벌벌 떨었다는데 왜 빻는지 뿌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푸치니 여러분 잘 아시는 오페라 투란도트의 작곡가 푸치니 절친이죠. 절친이면서 원수고 그렇으면 통과실 같은 사이인데요. 푸치니와 토스카니의 눈물 나는 이야기를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는 라스칼라 극장의 부르편으로 토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